네,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청년을 본 적 있으시죠? 해외에서는 이들을 영케어러라고 이름을 붙이고 국가가 나서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말이었어요. 네. 22살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참 경제적으로 힘들었죠. 네. 그런데 아버지를 굶겨서 숨지게 했다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아빠의 아빠가 된 청년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영케어러 네. 얼마나 될까요? 예,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참 불행히도 우리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아, 네. 사실 영케어러는 장애나 질병 또 약물 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하는데 해외에서는 그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중반까지를 주로 영케어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인 법적 정의나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참 좀 아쉽고요. 영국의 경우는 영케어에 대한 법이 2014년에 그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돌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를 영케어러라고 규정을 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했더니요. 네. 1차 결과에서 영케어러가 731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국회의 전망치를 보면 뭐 29만 명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추정치와 너무 동떨어진 이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복지부 실태조사가 우선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게 네. 19세 이상, 19세 미만 이 두 부류로 나눠서 실태조사를 네. 했는데요. 19세 미만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 이쪽이고요. 그 19세부터 34세 이쪽은 대학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대학을 못 간 사람이나 학업 중단한 사람이 빠져서 네.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임의 방식이 아니라 뭔가 그 인구주택 총조사나 아니면 그 아동 실태 조사 이쪽에 정식으로 넣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예.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우리 영케어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참 많을 것 같습니다만 뭐가 네. 있을까요? 우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아유, 그렇죠. 그 생계비 문제, 의료비 문제, 돌봄 비용 이런 쪽 마련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빚을 지게 되고 아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또 아까 이제 학업 성취도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도 먼 얘기죠. 네. 이 그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너무나 불행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없다거나 또 이 빚이 나중에 엄청난 장래에 그 부담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청년들의 고립감이나 우울감, 무력감 참 청년들이 감내하기에는 큰 부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 영케어러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지원 네. 뭐가 있기는 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불행하게도 지자체에서나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긴급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네. 또 영케어러라는 것이 뭔가 우리의 그 지원 범위 안에 없습니다.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주의라는 게 좀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안내를 많이 받아야 할 수 있는 네. 상황이고 또 이 영케어러가 뭐 영케어러 자체가 지칭하듯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질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네,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영케어러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영국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경우는 지금 그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의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그 영케어러 수당이 있습니다. 돌봄자 수당 그래갖고 네. 주당 70파운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그 정도 원이 좀 되겠죠? 네. 이런 정도가 주당 지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학교 내 돌봄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18세 미만 영케어러가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차일드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네. 콜센터 이런 부분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영연방이지만 호주는 네. 영케어러 건강보험 카드를 통해서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구입할 수 네. 있고 또 약도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돌봄 수당 역시 영국과 같이 주고 있고요. 학비 보조 프로그램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좀 영연방이 잘 되고 있고 일본이 네. 조금 우리보다는 앞섰는데 이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상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네. 어떤 제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우선은 뭔가 조사도 아까 임의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법적인 네, 제도 법적인. 마련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보면 영케어러는 숨겨진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친구 참 효자다, 효녀다 아, 이런 맞습니다. 그런 유교적 패러다임 네. 속에 묻혀서 뭔가 묻어 넘어가는 네. 거죠. 그리고 본인이 영케어러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이중 취약계층이 이제 우리 바로 영케어러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도 이제는 이런 영역들을 영케어러다. 정말 우리가 사회가 변해서 그쪽을 지원을 해야 되고 네.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 네. 사실 인식 변화는 DNA를 바꾸는 어려움 그런 정도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가 이제는 책임지고 또 정부가 책임지고 뭔가 이제 영케어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영역 속에 있다. 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케어러가 누구다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원, 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